네, 이번 주 관심을 받았었던 주목받은 업종들에 대해서 전략을 세세하게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반도체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독주입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동우 대표님,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이라도 SK 하이닉스를 담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체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익부 장세가 확연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돌파에도 증시 조정에는 상관없이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HBM 기술 리더십을 유지 중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을 하면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1순위일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양산이 시작되는 HBM의 평균 판매 단가가 웨이퍼당 22,000달러로 일반 D램의 8,000달러 대비해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상황인데 전 세대인 HBM3E가 요것과 비교해도 35%나 높아서 기존 메모리 사이클을 벗어나서 구조적 성장은 당분간 조금 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AI에 최적화된 HBM 구도를 이겨내거나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 HBM 테스트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독점화된 구조가 깨지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공략이 적정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향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 통과가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이나 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좀 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우 대표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쪽은 실적이 상당히 또 좋은 그런 분위기죠. 업황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김진 대표께서도 반도체 전략 좀 주시겠어요? 네. 반도체 제가 반테크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요.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사상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HBM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또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마이크론보다 사실은 그 시장 점유율이 1위인 SK 하이닉스로서는 최근에 그 AI 쪽에서 이 HBM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최고치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또한 눌림마다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 15만 원 초반대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제 공략 반복 매매를 통해서 20%에서부터 50%까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눌림목 재공략은 좀 실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재매수 타이밍을 계속해서 저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매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또 한 가지 그 JP 모건에서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60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국내 증권사 평균 전망치가 40조 2천억 원인데요. 이보다 훨씬 20조 이상 그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요 HBM3E에서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HBM4에서도요 유일하게 올해 그 양산 예정이 있다는 점, 10월 정도 양산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기술 격차를 앞세워서 최소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그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삼성전자는 당연히 HBM 쪽에서의 기술 경쟁력 때문에 여전히 처져 있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싼 가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만 원 초중반 매수, 6만 원 초중반 매도, 이 반복 매매를 당분간 지속하면서 펄테스트 통과를 좀 기다려보는 방법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SK 하이닉스를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담는다. 여기에 허인남 대표께서도 동의하실까요? 네, 중장기 추세상으로는 이미 앞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네. 눌림목을 이용한 매집이 가능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그 6월 이제 국내 증시 랠리를 펼쳤을 때 이제 중소형 코스닥 대비 좀 대형주 중심이 이제 코스피가 가장 먼저 이제 탄력성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양 지수의 이제 키 맞추기도 나올 텐데
반도체주들의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보다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대형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이제 그 피맞추기가 나온다면 이제 이번 주와 같이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뭐 한미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유리기판에서는 이제 필옵틱스 중심으로 이런 중소형 쪽에서도 이제 코스닥이 800에서 이제 900선 랠리를 펼쳤을 때 이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가보도록 하죠. 또 주목을 받았었던 쪽이 네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이번 주 후반에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된 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타이밍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또 카카오 관련해서는 김영구 대표께서도 뭐 몇 번 이전에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를 줘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매수 자리다. 이렇게 지금을 말씀을 활용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광풍이 지금 불고 있다가 좀 식었어요, 열기가. 잠깐 주저앉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서로들 뭐 먼저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디지털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의 어떤 핵심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연구 대표 또한 이건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도주인 카카오페이를 먼저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 때문에 4만 원에 있던 주가가 11만 4천 원까지 고점을 찍고서 급등을 했었었죠. 네. 최근 좀 떨어졌는데 이 급등을 한 이유는 선불 충전금이 5,9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잔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이 뭐 네이버 페이도 1,500억, 토스도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카오페이의 주봉을 좀 보시면은 이 카카오페이가 상장됐다가 원래는 그 공모주가 9만 원이었죠. 근데 24만 8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폭락을 한 게 2만 1,200원이었으니까 12배 가량 이제 폭락을 한 건데 이걸 전후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폭락한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을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조금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근데 대세 상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일봉을 한번 보시면 이번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어요. 급등을 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오늘까지도 들어왔는데 이게 8만 원 전후. 지금 가격 전후부터 7만 원 사이는 무조건 한번 잡아야 되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낙폭과대 됐다가 아까 보여드린 주봉에 의하면 낙폭과대 됐다가 지금 11배, 12배 떨어졌다가 이제 막 요만큼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일봉상으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한 배, 두 배 막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요 자리에서 잡으면 다시 또 그 위로 튀면서 좋은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질문이었잖아요. 네. 이 일봉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어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카카오는 6만 원 전후부터 5만 5천 원 사이까지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5만 원 선 전후부터 24만 원 사이. 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눌림목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왔다. 또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업종 가보도록 하죠. 자, 2차 전지 섹터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계속해서 있긴 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비스 개시 이슈 등이 있죠. 자, 2차 전지 보유자들에게 이제 전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진 대표님께서 또 몇 차례 의견 주셨었잖아요. 네. 지금도 뭐 계속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죠. 이제는 예. 네. 뭐 계속해서 최근에 제가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고점에서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 절대 손절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최근에 제 바닥권 그 신호포착법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1차적인 신호가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최근에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헝가리의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80% 그리고 그 미국의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100%까지 가동률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캐즘 당시에 이제 수요
그 감소로 인해서 기존에 50%까지 떨어졌던 이 공장 가동률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2차 전지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요, 보유자분들은 적극적인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고요. 신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야 할 타이밍이라고 재차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번에 바로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오락내락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번 정도, 최소한 3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하셔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은요, 이 대형주들보다 이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주를 다시 강조드리겠는데요. 자이글이라든지 그리고 애경케미칼 그리고 대부마그네틱 등을 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은 들어봤으니까요. 뭐 짧게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좀 의견 주시겠어요? 바닥 통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또 보여주실까요? 네, 저도 바닥주도 굉장히 좋아하죠. 2차 전지들은 이제 캐즘 현상을 지나서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빠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이거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느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방의 상승 현상 하나만 있으면 2차 전지에 불이 붙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조금 있다가 일어날 거고요. 조금 전에 김진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은 좋아지고 있어요. 네. 공장 가동률부터 시작해서 다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런 시점에서 상승 전환 신호가 한 번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주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먼저 천도주로 나서는 종목들, 뭐 필살기에도 추천을 해드렸지만 90%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전구체를 100% 국산으로 대처한 기업이 하나 있죠. 포스코 피처엠. 그것이 주도 개념이 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 BM이라고 있어요. 낙폭과대는 됐는데 추세의 상승 전환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신호 자체가 나오는 시점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현재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 BM과 함께 현재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있죠. 요 자리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이 될 거고요. 네네. 에코프로 BM도 이따가 그 전략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자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동우 대표님, 그런데 또 이쪽이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또 조정을 크게 받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판단하세요?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새로울 게 없다라는 식의 이제 뉴스가 많았는데 결국 이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동유럽이나 유럽 쪽의 시각이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동 쪽의 수주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3년 심사 끝에 최종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전 산업 자체가 생태계가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원전 역사상 원전 해체라는 세 장이 좀 열린 셈도 긍정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 원전이 214기 중에 25기만 지금 해체 상황에서 황금알 시장에 진입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제 전 세계 영구 정지 원전이 2050년까지는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했고 2145년까지는 500조 원의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해체 핵심 기술을 거의 96개 확보한 상태이고 경쟁 국가도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4개국만이 원전 해체 경험을 한 상황인데요. 그중에 미국만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봤고 고리 1호기 해체 시 한국은 상업용 원전 해체를 경험한 두 번째 국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원전 해체 시장 진입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환전 기술에 이어서 오리비텍까지 70% 넘는 수익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관련주 조정 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이제 한전 KPS나 그다음 한국전력 등 국가기관, 산하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뭐 원전 해체라는 부분은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나 휴림 로봇 등 로봇 관련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동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로봇주 끝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퍼지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대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LG 출신이 또 지목을 되면서 이제 많은 또 관심을 또 끌고 있는데 허인남 대표님이 또 로봇 관련주 전략을 여러 차례 주셨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정책적인 탄력을 어느 정도 받을까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네. 보실지요? 우선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역시 단연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그 꼽자면 역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올해 연초 1월과 2월에 이제 그 시장을 주도했었고 이제 3월부터 이제 5월까지 좀 긴 횡보 조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간 동안에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방원이라든가 뭐 반도체, 뭐 친환경 그리고 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 그 엔비디아 CEO가 이제 그 로봇이 AI에 이어서 최대 먹거리라는 점도 한번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또 이 정부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작용하면서 모두 그 클로봇이라든가 하이젠 R&M 그리고 또 로보티즈, 뭐 유일 로보틱스 등 연초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로봇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로 빠르게 돌려사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도주들은 이미 그 정고점 수준까지 이제 반등 시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 정고점 수준에서의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경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뒤 코너에서 다음 타점 준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파이터 종목을 또 로봇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까요? 여러 관심 업종에서도 중장기적인 윗방향을 그리는 전략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의 모든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